네, 대단원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41쪽부터 243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 문제 1번인데요. 일단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함수 정의를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예,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x랑 y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다음에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요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관계, 그러니까 즉 x에 있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y 값에 다 있는지 없는지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딱 봤을 때 이제 뭐가 안 될 것 같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결과가 4거든요. 근데 4가 y에 없어요. 그쵸?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x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거든요. 네, y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를 계산 한번 해보면 f-1, f1이 일단 함수값이 1로 같아요. 근데 얘가 또 y에 있고 그 다음에 f0은 또 0이라 또 y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랑 5번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요게 이제 f0이 해당하는 아이가 y에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 2인 두 함수 f, g에 대해서 f는 g다. 두 함수가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은요. 첫 번째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모두 다 같은 걸 확인하셔야 돼요. 함수값 일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볼 건데 지금 어쨌든 정의역이 마이너스 1,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1번 조건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번 조건 함수값이 일치하냐? 그래서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G1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G1 어떻게 쓸까? G 마이너스 1이지. 예.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그래서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 네, 요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2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6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0이네요. 그쵸? 근데 이 0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G2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2A 더하기 B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야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식과 2A 더하기 B가 0이라는 관계식. 그래서 이걸 연립해 볼게요. 연립해서 이 두 개를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A가 2니까 B는 뭐가 돼요?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의 값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럼 3번 보겠습니다. 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 이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 213쪽에 보면 예, 교과서 213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이제 함수가 두 개가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따지는 내용이었긴 합니다. 원점 xy, 원점 xy 축 표시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1대1 대응은 일단 조건이 1대1 함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뭐여야 돼요? 예,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했던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X축과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게 만나는 점이 항상 뭐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하나.
이렇게 해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기억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함수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꼭지점이 0,2이고 아래로 볼록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여기를 진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뭐냐? 얘는 보니까 x에다 0을 한번 넣어보세요. 0,2를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이 세 가지 정도 보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울기가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기울기가 0인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1번인 경우로 봅시다. 그럼 걸리는 게 있거든요. 두 개. 그러면 1대1 함수가 일단 안 돼요. 이렇게 되면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만약에 여기 함수가 되면 이렇게 요 아이인 거죠. 색깔이 너무 똑같네요. 요렇게 되게 되면 얘가 1대1 함수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이 아이 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면 a-3이거든요. 그래서 요 a-3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a가 3보다 커야 돼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뒤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그때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3번에서 1대1 대응인 그래프 찾아봤는데 1대1 함수인 거 아닌 거 먼저 제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1대1 함수 통과,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두 개에서 만나니까 얘는 상수 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서 안 돼요. 요 부분에서. 그쵸? 정답은 1대1 일단은 1대1 함수인 게 1번밖에 없었는데 얘가 이제 정의역과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일단은 1대1 함수고 두 번째는 공역도 지금 그 다음에 치역도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모든 신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4번 해결하셨고 그럼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네, 5번 보시면 y는 x-1분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함수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2 그래프와 겹쳐진다. 해보죠. 일단 요 y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네, y는 x-1 분모랑 똑같은 걸 분자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1이네요. 그럼 x-1이네 계산해보면 근데 원래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보면 x-1분의 x-1 더하기 x-1분의 2인데 요거 약분해서 1로 쓰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쓰겠습니다. 요렇게. 그런데 이 아이를요.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에 x랑 여기 이제 x랑 y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x 대신에 x-p를 y 대신에 y-q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요 y랑 같아져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y-q는 x 빼기 p 빼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y는 x-p-1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랑 같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1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p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같아야 돼요. 그래서 2는 1 더하기 q가 되니까 따라서 q는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예, 6번. 6번 문제. 일단은 지금 점근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아이를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요. 네. y는 x-2 하고 분모랑 분자랑 똑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4가 보이네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인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x-2분의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이제 이런 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단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x점근선 나와요. 그래서 x는 2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y 점근선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점근선의 교점 x는 2, y는 마이너스 4.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니은처럼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되게 중요한데 그래프 일단 그려보시면 0. 그 다음에 일단 표시를 할게요. x는 2가 대략 이쯤에 있어요. x는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9니까 그래프가 일단은 여기는 안심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이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이게 축을 지나는 점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0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2분의 9 빼기 4거든요. 그래서 2분의 9 빼기 4라서 2분의 8이니까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길 지나죠. 여기가 이제 0,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갈 건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점근선에 바짝 붙겠죠. 이쪽에 있는 점근선에 바짝 붙을 거예요. 그런데 Y축에 있는 0,2분의 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려요. 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지난다 안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축에 해당하는 점들을 찾아갖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x가 0이거나 y는 0 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x는 0이 되는 점을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인데 얘가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9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릴 수 있습니다. K값을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기억과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는 7번 보겠습니다. 7번. 예, 합성인데요. 합성에서 이제 문제 포인트는 여러분이 여러 번 합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쓰기로 한 게 아니구나. 네.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합성했을 때 x가 나오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요 n이 뭐가 될 거냐면 주기가 될 거예요. 주기.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결합법칙을 적당하게 사용할 건데요. 지금 일단 보시면 fx가 1-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 합성한 것은 fx라서 계산해보면 1-fx분의 1이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면 1 빼기 x분의 1 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번분수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이렇게 여기 네. 그러면 1 빼기 x로 통분을 해요. 1 빼기 x 마이너스 1 분의 1인데 여기 분자 1은 1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분모가 되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합성하면 이런 형태의 아이가 나와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조금 정리하면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하면 x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을 할 건데, 세 번을 계산한 거는 결국 이제 여기 두 번을 먼저 한 것을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1 빼기 두 번 계산한 거 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두 번 계산한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 두 번 계산한 거.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빼기 여기다가 두 번 계산한 거.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분자는 1인데 1분의 1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x 빼기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곱해서 분모거든요. 그래서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F3 여기 이렇게 곱해서 분자니까 X. 드디어 이제 F를 세 번 합성하게 되면 얘가 이제 X가 나와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보세요. fx가 있었고 f 두 번을 했을 때도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f 세 번을 했을 때 x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네 번을 하게 되면 네 번을 하는 거는 한 번에다가 세 번 합성한 걸 넣으면 되니까 네 번을 하게 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번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하게 되면 여러분이 F 5번을 하게 되면 얘는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뭐가 나와요? F 세제곱 한 게 나오니까 또 이제 X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세 번씩 할 때마다 결과가 반복이 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주기가 3인 거예요. 주기가 3인 거예요. 주기가 3인 거라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합성한 횟수 있잖아요. 이 합성한 횟수를요. 3으로 나눠주세요. 3으로 나누면 3, 3은 9, 그 다음에 10, 3, 3은 9 하면 또 11이거든요. 3, 3은 9 하면 나머지가 두 번 나와요. 얘는 뭔 얘기냐면 F1001, 2라고 하는 값은 F 두 번 합성한 거에 2를 대입한 거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연보라색으로 두 번 합성한 거를 여기다 표시해 놨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2분의 2 빼기 1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요. 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합성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몇 번을 합성했을 때 과연 x가 나오는지 그때 이 숫자가 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네, 원래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fx가 등장했고 f 오브 g랑 g 오브 x가 fx를 계산하면 x가 나온다. 이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gx는 뭐예요? gx는 f의 역함수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f의 역함수는 gx인데 우리가 그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얘랑 얘랑 변화가 없고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부호가 바뀌는 다음에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5 이제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g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죠. 뭐 마이너스 3 더하기 5 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더하기 3 그러면 2분의 2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24니까 12 정답은 12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역함수 구하는 공식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9번은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 나눌 게 좀 많아서 여기 좀 그림도 그려오고 그랬는데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리함수가 주어졌어요. 먼저 기본꼴을 파악해서 그래프를 그려야겠어요. 기본꼴 파악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연보라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을
없애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오른쪽에 그려지면서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지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루트 안을 0으로 만든 x가 누구냐면 2고요. 그 다음에 그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가 3이니까 2,3만큼 이동한 게 되는 거죠. 거기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예. 여기 옆에다가 그리고 있다가 설명하고 있을 때 좀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x가 2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3. 2, 3. 요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요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안 그려지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3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볼게요. 정의역은 2를 기준으로 어때요? 네,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이에요. 그쵸?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치역을 좀 보겠습니다. 치역은 아래쪽에 해당하는 애네요. 그죠? 그래서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치역은 y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고, 아래쪽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함수는 얼마만큼 이동이 된 거냐면, 이 시작하는 점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이게 틀렸네. 이게 더하기 2만큼인데,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맞아요. 3번이 틀린 건데, 계속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요. 제 2, 4분면이랑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쵸? 맞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구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얘가 좀 중요해서 이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를 처음 도입할 때, 입차 함수에 역함수로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제가 얘가 지금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이, 꼭이라고 쓸게요. 꼭지점이 1,2예요.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에서 이 2차 함수는 전체가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보라 색깔 i가 y는 x거든요. 그럼 이게 이 아이 역함수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깔이 다 이거밖에 없냐? 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역함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y는 x의 대칭인 부분이 그러니까.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이 꼭지점이 아까 뭐랬냐? 1,2였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1,2에서 시작하는 건데, 요 핑크 색깔 보면 이 점이 이하의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디서 시작해요? 2,1에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전에 얘가 그 출발하는 점이 2,3이었어요. 그쵸? 그럼 역함수의 시작점은 어떻게 할까? 역함수의 시작점이 결국은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니까. 시작점은 결국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얘가 2,3인 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x-3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쓰는데, 그럼 이제 아직 못 채운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점을 하나 구해요. 점을 하나 구해서, 지금 여기서 얘를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아이가, 아까 전에 이 아이가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해요. 이 아이가 지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보니까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15라 가지고 15 빼기 6 하면 9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라서 5,0을 지나더라고요.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누굴 지나겠어요? 누굴 지나냐면 0,5를 지나겠죠. 왜냐면 역함수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쵸?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5,0을 지나면 역함수는 0,5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처리를 하면 얘가 x가 0일 때 5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5는 9a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a가 3분의 1인 것까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곱해서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시작하는 점을 이용해서 바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알아야 되는 범위. 문제 5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다시 제가 이제 연두 색깔과 초록 색깔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그려봤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알아냈단 말이에요. y는 3분의 1에 x-3의 제곱 더하기 2라는 거. 근데 얘가 아까 꼭지점이 뭐였냐면 꼭지점이 3,2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요렇게 생기고 아마 뭐 대칭이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이제 5,0을 지나면 얘는 0,5를 지난다고 했어요. 여기를 지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되냐면 얘가 이 축을 중심으로요. 이 축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 왼쪽과 오른쪽 두 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찾는 아이의 뭐예요? 네,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얘겠죠, 얘. 그래서 우리가 뭐 이차함수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럼 보세요. 여기서 x가 어디가 해당이 돼요? 3을 중심으로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점을 이용해서 이차 함수를 구성해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6이다. 그때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요런 상수 부분을 조금 정리해가지고요.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본꼴 평행이동 전의 모습을 좀 찾아보겠어요. 그러면 y는 또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에 그려지면서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왼쪽에 그려지면서 위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그 다음에 출발점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를 찾아보면 출발점, 시작점은 a, 그 다음에 xa를 넣어서 나오는 3이 그래서 a, 3을 지나는데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봤더니 주어진 범위가 3에서 2니까 3에서 2는 이제 요 그래프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대략 3이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a를 한 이쯤에 둘게요. 요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 뒀고 여기를 2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아이는 x에 누굴 대입한 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 6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은 루트 a 더하기 3이니까 결국 9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3이거든요. 따라서 a는 누가 나오냐면 6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원래 함수가 y는 루트 a 방금 구했잖아. 그죠? 6 빼기 x 더하기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최소값을 묻는데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x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최대값을 마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최소값은요.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루트 6 빼기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니까 루트 4니까 2가 되고 2 더하기 3이니까 답은 5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10번 봤으니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x가 2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집합을 정의역과 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래요. 그래서 저는요,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두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1번. f 역함수 5부 g3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럼 계산하면, 얘 g3이니까 이거 넣으면 되죠? 뭐, 3 빼기 2 더하기 2니까 얘가 3이네요, 3.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f 역함수 3을 계산하는 건데,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면 원래 함수를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a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a는 오히려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를 fx에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구하는 거죠. 뭐. 이 a 빼기 1은 2a 빼기 1은 3a-6이니까 따라서 a는 5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1번식을 계산한 값은 a인데 그게 이제 5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 역함수 5부 f5인데 얘를 계산해 보면 f5라고 하는 건 5 빼기 2 분의 2 곱하기 5 빼기 1이니까 3분의 9네요. 그럼 3이에요. 그쵸? 그러면 g 역함수 3이었으니까 3을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g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b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렇게 두겠습니다. g, b가 3인 거예요. 그래서 g에다가 b를 넣고 계산할게요. b 빼기 2 더하기 2가 3이다. 그러면 루트 b 빼기 2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1이죠. b 빼기 2는 1이다. 따라서 b는 뭐가 나오는 거? 3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두 번째 계산식 결과가 3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5가 나왔고 여기 3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예, 5 더하기 3이니까 뭐예요?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라. 보통 이런 문제는 1대1 대응이 되기 전에 이제 1대1 대응 조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하나에서 만나냐 뭐 이러면서 이제 1대1 함수를 따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조건인데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1대1 대응인데,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절대값이 끼워져 있어요. 절대값이 끼워져 있는 거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아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절대값을 0으로 만든 아이가 1이네요. 그래서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쟤는 이제 x-1로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1 더하기 a x가 되네요. 얘는. 그 다음에 이 부분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x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뭐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 넣었으니까 하나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수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이 아이 둘 다 이제 x가 1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얘가 이제 1번. 그러니까 1번은 여기 영역에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라 두면 2번은 이제 연보라색을 기준으로 왼쪽에 그려지는 건데, 만약에 제가 1번은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둘 다 1, 1 더하기 a를 지나거든요. 둘 다. 그럼 제가 대략 한 여기를 1 더하기 a라 둘게요. 그래서 양수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2번이 그래프가 이렇다. 만약에 아니다. 여기가 없다. 아니다. 이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되는 게 누구예요? 이 아랫부분이겠죠. 그쵸? 요거를 조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1대1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정리해 보면 1번의 기울기가 0보다 컸을 때 2번의 기울기도 0보다 커야지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만약에 1번에서 기울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1 더하기 a인데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성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기 문제 생기네요. 그러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라는 건데 요거는요. 1번의 기울기가 음수면 그쵸. 음수면 2번의 기울기 역시도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걸 아우르는 표현이 뭘까라는 건데 0보다 큰 거를 두 개를 곱하고 0보다 작은 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 0보다 커져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있죠.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를 갖고 오셔서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예, 양수가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을 위에다 쓸게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뭐다? 1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13번 보겠습니다. 네, 두 함수 fx는 4x-3, gx는 ax 더하기 b가 f 오브 g, g 오브 f.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질이 성립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만족한다고 하니까 이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갑자기 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대요. 뭔가 어떤 냄새가 나요? 항등식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f 오브 gx는 fgx 그러면 계산하면 f4 gx-3이니까 4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니까 4ax 플러스 4b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g 오브 fx를 계산하면 gfx니까 ga fx 더하기 b네요. 그럼 a 4x-3 더하기 b 4ax-3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둘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같고 그럼 여기만 이제 같으면 되겠다. 그죠? 대각선으로 제가 한 부분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4b 빼기 3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인데 얘를 정리하면 a 3a 더하기 3b는 3이다. 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어떤 조건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알게 된 건 a 더하기 b는 1이다인데 지금 이제 g가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g에는 b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b라고 하는 아이를 a로 표현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얘를요 g에 대입할게요. 그러면 gx는 ax 더하기 1 빼기 a가 되죠. 그 a로 한번 정리해보면 x 빼기 1에 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란 얘기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그래서 x는 1이 반드시 x는 1일 때 지나는 것 같고 x가 1이면 자연스럽게 y 값이 1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점은 1,1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y는 x-a분의 2 더하기 b가 두 직선, 되게 중요한 게 나오네.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때 이제 A랑 B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Y는 X 빼기 P분의 요런 이제 직선이 아니고 유리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점근선을 구하잖아요. 점근선은 여기에 0이 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따지면 x는 p와 그 다음에 y는 q가 이제 점근선인데 우리는 점근선의 교점인 p, q에 대해서 주어진 유리함수가 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직선이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거든요. 기울기가 1인 게 있고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아이는 이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는 근데 A랑 B가 지금 사실 점근선이거든요. 지금 요 아이의 점근선이 X는 A랑 Y는 B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을 이용해서 이 점근선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 직선의 교점이 바로 이 P, Q예요. 근데 이 P, Q가 점근선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주어진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뺄까요? 0은 2x-2. 따라서 x는 1이 되고 x가 1이니까 y는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a인 거고 얘가 결국 b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a는 1이고 b는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문제 드디어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y는 그러니까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두 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교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은 누구랑 같죠, 여러분?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생기거든요. 이것과 y는 x의 교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y는 fx랑 y는 f 역함수의 교점은 fx는 f 역함수 x로 문제를 푸는 거고 얘는 fx는 x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들의 결과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교점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 교점을 구하자. 루트 3x-5 더하기 1은 x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정의역 영역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조금 표시를 좀 하면 x는요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루트 3x-5는 x-1 그러면 3x-5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요. 얘가 뭐가 되냐면 2랑 5, 3이랑 될 것 같은데 x-2, x-3은 0. 그래서 얘가 일단 3분의 5보다 두 개의 값이 다 커요. 그래서 x는 2하고 x는 3이 나오는데 좌표 어떻게 구하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y는 x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y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점을 얘를 a를 2,2라 두고 b를 뭐 3,3이라 둔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b라고 하는 아이니까 루트 3 빼기 1의 2의 제곱 더하기 지저분하네요. 그죠? 깨끗하게 3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2의 제곱 계산하면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 루트 2입니다. 하고 해서 대단한 마무리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